네,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돌잔치 사회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희 네네 박수와 함께 자리에 좀 앉아볼게요. 네. 아직 잠깐 좀 식송이 있어요. 사실은 잠깐 1주년이어가지고 특별한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다시 일어나 주세요. 아, 네. 네. 옷좀 벗어주실래요? 위에다 그냥 할까요? 오른쪽. 아니,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오늘 제가 그 인사 듣기 전에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자면 저희 이제 이 영화 보시고 토크 보시고 나가실 때 이 돌잔치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돌잔치 가면 이렇게 떡 이렇게 드리잖아요. 떡을 이거를 뭐 인디스페이스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배급사에서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준비해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니야? 제가 애기 엄마잖아요. 어. 원래 애기 엄마가 담배피는 원래 애기 엄마가 원래 그 네. 돌잔치를 해본 적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저도 네. 저는 지금 이게 네. 사무실에 엄청나게 이제 큰 박스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진짜 이거 이렇게 해오는 감독이 인디스페이스 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마음으로 그 덕질을 했을지가 벌써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달났죠. 많은 덕들 중에서도. 네, 그랬나 봅니다. 아니 갑자기 근데 참고로 이 왕관이랑 이거는 진짜 제가 산 게 절대 아니고요. 극장에서 준비해 주신 거고. 네네. 진짜 맞잖아요. 네. 그쵸. 네, 저는 맞아요. 오로지 떡만 했고. 네, 극장에서 이쪽으로 네. 하는 게 맞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 꽃도 절대 제가 직접 산 게 아니다. 저는 오로지 떡만 했다. 이게 주작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다른 이제 그 행사랑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의상이에요. 이게 그냥 면티 같아 보이시지만 12만 원짜리 뉴진스 그 팬들만 산다는 누구도 이거 12만 원 주고 안 산다는 그거를 제가 샀습니다. 저도 이제 그 덕질을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입고 왔는데 저는 뉴진스 팬은 아니고요. 그 굿즈의 팬입니다. 제가 온갖 굿즈들이 예쁜 거를 좀 모아요. 좀 약간 그런 이제 그 덕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죠? 네, 뭐 이해는 합니다만 보통 이제 그것이 예뻐 보이려면은 그들을 좋아해야 예뻐 보이는. 영혼이 빠졌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덕질을 한 결과를 만든 영화가 바로 성덕입니다. 영혼을 갈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오늘 지금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셨을 텐데 오늘 영화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꽤 되시네요. 이렇게 1년 전에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안 보시고 뭐 하셨던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거를 혹시 죄송한데 왜 오신 것인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왜요? 아니 왜냐면은 1년을 안 봤는데 왜 갑자기 오늘 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드셨을까? 그러면은 네. 지금 손 드신 분 중에 한 분한테만 네. 어떤 계기로 왔다 요거를 좀 들어볼까요? 너무 네네. 좋아요. 네. 되게 하기 싫으신 눈치시지만 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무한테나 선생님. 아니. 저 요즘 예의 바른. 네. 그럼 관객 선생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뭔가 그냥 시간이 일단 안 맞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계속 SNS로 소식을 업데이트되는 걸 계속 봤어요. 심지어 감독님 트위터까지 팔로잉을 해서 계속 소식을 보고 있다가 근데 이게 왓챠에 뜬 것까지 봤는데 그냥 보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참고
안 보시고 근데 꼭 참았어요. 그냥 계속 꼭 참다가 영화제 갈 기회도 계속 놓쳐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돌잔치 겸 GV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아니 너무 또 감사하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괜히 아까 혼낸 게 좀 후회스러운 느낌? 선생님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네? 관객이 어떤 어떤 얘기를 하기를? 어.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약간 제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가 봐요 요즘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네. 아직 안 보신 거죠? 이렇게 해버렸는데 네. 정말 못된 것 같고. 네. 근데 전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네. 만약에 여기 지금 감독님 질문할 시간이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아니 네, 네. 하나만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본 것 같다 싶으신 분이 있으신지. 아 저기 끝에서 두 번째 되게 줄. 많아. 근데 네. 되게 익숙한 여기 두 얼굴들. 번째 줄. 지금 두 번째 줄 분 몇 번 보셨죠? 극장에서요? 네. 아니 다른 거 다 합해서. 근데 되게 많이 풀어놔서 같아요. 극장으로 하자 극장으로. 극장이면은 개봉 전에 5번 보고 10번은 그래도 본것 같아요. 진짜 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감독님이 저 관객분 아시는 거죠? 알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관객분이 이 성덕의 성덕이신 거네요. 네, 그쵸. 네. 박수 드릴게요. 저 끝에서 세 번째 줄 분, 네, 남부럽지 않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 보셨어요? 아, 졌어요? 네, 네. 아니 저희 친언니예요. 아, 졌어요.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소리를 줄 아니, 몰랐는데. 친언니도 네.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영화를 더 많이 보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맞아요. 아니 제가 이거 돌잔치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 우는 거 아니고 그 간지러운데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이 영화로 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구나를 다시 한번 좀 되게 깨달은 느낌? 객석에 아는 얼굴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이 네. 영화가 이어준 분들인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나는 사실은 이제 성함보다 닉네임으로 더 익숙한 이제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거 말하면 또 싫어하니까 우리 자기들이 또 선생님이래도 처음 본 사람은 선생님.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뭔가 되게 뭉클했어요. 그리고 같이 쌓아가는 시간이 엄청 길구나 싶어서. 네. 아마 이렇게 1년의 그 시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신규 멤버를 그 관객들을 영입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감독님 아까 이제 그 우시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감격에 좀 겨워하는 그 느낌이 지금 30초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네, 박수를 한번 근데 네. 제가 아까 영화를 한 20분? 30분 정도 네네. 봤는데 왜냐면 이 영화가 앞에서 30분까지만 재미가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아 그건 누구 평인가요? 저 개인적인 아 네네.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또 들으려고 또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 아무튼간에 앞에 30분이랑 뒤에 20분이 좀 재밌거든요. 중간에 30분 좀 이제 좀 그렇고. 근데 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엄청 오랜만에 보니까. 이 영화가 네, 왜냐면 네. 그동안에 제가 조금 이 영화를 좀 살짝 좀 싫어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상영해도 잘 안 보고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너무 과거 옛날에 어떤 아는 애를 보는 느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지금 어쨌든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돌잔치가 되게 기묘한 게 네. 제가 낳은 자식인데 근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잔치 주인공이면서 판타지물이네요. 그러네요. 판타지물. 완전 호러 판타지 약간 이런 장르인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진짜 네. 개봉할 때 그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이제 개봉하기 전에 영화제부터 보신 관객분들 그때 공개를 할 때 그 느낌이랑 지금 성덕이라는 영화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고 20분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80분을 사랑하시는 분도 많고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디 돌잔치까지 하는 그런 느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요? 왜 빼셨어요? 좀? 아니 거추장스러워. 예쁘던데. 아니 좀 정신이 없네 오늘. 아무튼
이게 일단 제가 인디 돌잔치라는 행사가 사실 되게 인디 스페이스에서 되게 유서 깊은 행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작년에 개봉하면서부터 돌잔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네. 무조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9월에 무슨 영화가 뭐 한 10개인가 이렇게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다 싶어서 그쵸. 네, 정말 온갖 화력을 다 동원해서 투표를 이제 독려를 했고, 그래도 실제로 됐을 때 되게 기쁜데 또 뭔가 한편으로 두려운, 네. 뭔가 아무도 원하지 않고 나만 원하는 행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되게 좋았고, 근데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처음 상영부터 지금까지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9월에 항상 무슨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안 좋은 일? 아니요, 2019년 9월에 제가 처음으로 이거 작품을 촬영을 시작했었고, 네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막 나쁜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20년 9월 14일에 엄마 인터뷰를 촬영을 했었고, 그 영화에 그 네. 등장하는 그 씬. 네네네. 그리고 2021년 9월 24일에 영화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그리고 진짜 나만 재밌는 얘기라. 진짜 소름 끼쳐요 지금. 소름 그러고, 끼치죠. 네. 그리고 네. 2000 약간 이거 돋았어. 그쵸. 그리고 네. 2022년 9월 28일에 성동이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2023년 9월 26일에 돌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9월에 일어나요. 내년 9월에는 어떤 내년 9월은 사실 뭐 잘 모르겠긴 해요. 이제는 성덕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지 되겠죠? 않을까? 아니면 뭐 네. 두돌잔치? 네. 네, 큰 꿈을 꾸고 네. 계십니다. 어쨌든 네 9월에 함께 만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관객분들께. 감사합니다. 뭐 이 영화가 정말 마침 또 이제 그 헤어질 결심이 한창 이제 그 극장가를 강타했을 때 또 이 영화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정말 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인, 그리고 또 이 영화에 기꺼이 인터뷰를 해주시는 어머니까지 총체적인 붕괴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지지하고 믿었던 모든 기반이 사라지는, 어떤 분들은 뭐 7년, 길게 뭐 10년의 세월을 내가 몰두했던 어떤 대상에 대한 배신을 세게 당했던 그 붕괴의 시간에서 이 영화는 정말 아프게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었잖아요. 저는 그 1년 후의 시간을 좀 감독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은 더 괜찮은 덕질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도 희망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끝났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덕질의 대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보통 덕질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상을 찾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주는 건 똑같은데 그쵸. 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누구예요? 이거 어디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볍게 얘기하자면 최근에는 일반인을 잠시 덕질을 했었고, 그것도 덕질이에요? 일반인? 덕질하듯이 좋아하는 거죠 그냥.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차례 지나갔고, 그거는 사랑이. 네, 뭐 그런 거죠. 네네네. 아무튼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참 뭐를 좋아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참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네, 그렇네요. 뭐 일반인이라 그러니까 누구라고 네. 밝히라고 할 수가 네, 없을 네, 것 네, 같은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간에 대한 정리, 네. 그리고 일종의 치유, 이런 것들을 네. 분명히 맛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덕질했던 시간은 사실 저는 안 떠오른 지 한참 됐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거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게 영화를 만들면서 그거는 다 끝난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이제 어쨌든 영화 만드는 기간이 한 2년 반, 3년 정도가 됐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소화해내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떤 해소와 위안과 어떤
뭐 다독임과 이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는 아 내가 저렇게 덕질을 했었지라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이 영화를 어쨌든 뭔가 누군가의 팬이셨던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막 위로받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게 어쨌든 저도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너무 그런 거를 충분히 겪어서 그냥 같이 그런 걸 겪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은 덕질에 대한 그런 아픔은 이제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의 그 상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네. 그 사이에 사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잊을만 하면은 또 뉴스에 등장을 해요. 좀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가치 판단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감독님은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올 때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를 이후에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 뭔가 이 영화 때문에나 제가 막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라서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민으로서 팔로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정말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결과들이 또 나오고 하니까 최근에도 이제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막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또 막 무슨 막 공연을 한다나 뭐라나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그냥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뭐 바뀌는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그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갑자기 열받는? 네 조금 네. 화가 나네요 약간 또. 네. 근데 이렇게 화낼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영화에도 명대사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사람 덕질하는 거 아니라고. 네 맞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듣보인간의 생존 신고라고 혹시 보셨어요? 네. 그 보셨어요? 네. 약간 이런 덕질 관련 영화는 다 보시는 거죠? 그래요. 괴롭히지 마요. 제 소중한 팬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 대학원생이라서 지켜줘야 돼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 감독님도 보셨죠? 네, 봤어요. 그러니까 덕질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게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빠져드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 감독님들을 보면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승윤은 너무 계속 뭔가 사회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사회적 하나의 일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그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셨을 때 더 많은 후회 내지는 판단? 후회는 사실 없고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진짜 덕질할 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어떤 것들이 지금의 저한테도 엄청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근데 부럽긴 했어요. 그냥 뭔가 어쨌든 그 영화랑 제 영화랑 뭔가 묘하게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엮이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뭐 영화제에도 같은 섹션으로 분류가 된다거나 근데 이게 같은 덕질이라는 키워드로 묶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고 왜 저들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 약간 했었고 그랬어요. 근데 참 이제 너무 이제 그분들은 좋아 보이시고 그분들과 별개로 뭔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항상 엄청 리스크가 있는 일이잖아요. 뭔가 왜냐면은 내가 좋아한 만큼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좋아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누구를 안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뭔가
되게 뭔가 회의적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 이제 한줌단 팬분들이 계세요. 약간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으시네요. 한 10명? 10명 정도? 이렇게 간간히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뭔가 혼자 약간 미안해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귀엽고 똑똑하고 어리고 막 천진하고 착하고 재능 있고 그러나 나중에 영화계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막 진짜 애기 감독이고 막 애기 엄마고 막 그치 좀 있으면 애기는 아닐 거니까. 그쵸, 그니까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제가 또 막 역변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회면에 올라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근데 진짜 그런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어도 5명이어도 내가 좀 행동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건 완전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 이 영화를 만든 덕분에 되게 신기하게 또 역지사지가 약간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영화제에서 팬사인회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셔서 하는데 그때 제가 엄청 이제 제 앞에 줄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분들이 막 반갑고 막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자꾸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 진짜요? 이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요?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요? 이러는데 이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아 진짜요? 이게 그 동태 문자를 한 오빠들의 단골 멘트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혹시 그들도 진심일지도? 약간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다가도 안 돼 창의적인 얘기 해야 돼. 막 밥은 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름이 예쁘세요? 막 이런 걸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니까 그 분들한테 잘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떡도 하고 그러고 이제 뭔가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잘 살기를 바랍니다. 1년에 점검을 하죠. 1년에 뭐 할까 했는데 한번 다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나 네네. 뭐 이런 점검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5명이나 10명의 팬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를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진데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팬을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였잖아요. 그때도 막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막 사는 데는 그 팬들을 진짜 자기의 어떤 그 굿즈, 마케팅을 사주는 어떤 돈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고만장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건 뭐 이제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랬을 때 사실 이제 그 팬들을 소위 말해서 덕질을 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질을 하는 세월 동안 감독님께서도 팬으로서 느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덕질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덕질을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시절에 특히 또 어린 나이였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시도 사실 엄청 많이 당했죠. 뭔가 막 막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막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막 진짜 예전에 무슨 미용실에서 하는 팬사인회를 갔는데 막 거기 한겨울이었는데 또 한복 입고 갔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무슨 관계자분이 와서 무슨 현수막 같은 걸 들고 있으라고 막 반말로 막 말씀하시고 근데 되게 뭔가 그러니까 팬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를 되게 좀 단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취급하는 어떤 관계자들의 시선도 솔직히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누군가의 팬이 아닌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현실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뭔가 자기가 덕질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도 뭔가를 사실은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뭔가
뭔가를 안 좋아하면서 살 수가 있나? 그러면은 싫어하는 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덕질이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 요즘에는 막 엄청 강한 덕질을 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얇게 계속 뭔가를 저도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말해도 돼요? 장원영. 그래서 아까 전에 아니, 저희, 그러니까 말- 들어준 거예요. 했으면 했었어요. 네. 네네. 장원영. 네. 어느 정도 얕게라는 게 어느 정도. 그녀를 보고 싶다. 어. 그저 바라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아니어도 된다. 속이라도 약간 괜찮다. 그 덕질의 형태가 조금 스타일 이게 네. 조금 바뀐 약간 언택트 덕질? 어택트 덕질 팬데믹 이후에 좀 바뀐. 네네. 그런 걸지도. 네. 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친구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예전에 좋아할 때 그렇게 한복 입고 이런 모습 너무 좋아 보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 옛날에 그렇게 나대는 게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꼴보기 싫었어. 너 진짜 너무하더라. 덕은 덕인데 너처럼 그렇게까지 해? 약간 요렇게도 좀 읽혔거든요. 진짜요?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니죠? 잠시만. 아니, 그렇게 왜냐면- 생각한 사람. 아니 팬들은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팬들은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경쟁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없어요? 팬들은? 지금 다들 찐팬 언니들이 아니야, 같이 공유하지. 공유하죠. 최연은 네, 저는 아, 그냥 기자님 굿즈만 사셔서 굿즈만 사서 그러잖아요. 대상에 애정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묘하게 잘 짚으신 게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네. 근데 제가 진짜 흔히 말하는 사이버 불링을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당했어요. 이런 얘기 내가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거야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카카오 스토리가 지금의 인스타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친구의 친구 보기 이런 걸로 설정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너무 감정짓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도 사실은 후회가 되긴 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어린 마음에 그랬다. 왜냐면 팬이랑 하면 사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중요한 건데 나는 너무 자의식 과잉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영화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때 카카오 스토리에 막 엄청 이제 제 욕이 많이 올라왔어요. 막 한복 입고 다니네 어쩌고 이러면서 막 대충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저잖아요. 그러면은 꼭 저를 위하는 친구들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줘요. 그러면서 언니 이런 말을 언니 얘가 언니 욕하는데요? 이러면서 막 보내주면 좀 저는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 가가지고 제 욕한 애들 막 서로 막 신경전 막 하고, 그게 다 이제 중학생 때 있었던 일. 이런 게 진짜 많았죠 사실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자꾸 박수 이제 금지? 네. 내 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사회를 보고 싶나 봐요. 요새 너무 사회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네. 제가 사회입니다. 아 네. 근데 요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덕질을 하던 그분들은 사실 이제 그 남성 권력자로서, 그러니까 여성에 가하는 폭력을 행한 부류로 약간 이제 그 사회에서 처단당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때 이제 그런 미투와 관련된 일들도 많았고, 아마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 밝혀진 것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사실 학폭 관련해서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어떤 다른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또 덕질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애정을 가지는, 어쨌든 대중은 스타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 메시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은 어떤지? 사실 뭐 저도 많이 바뀌었고, 아마 지금 뭔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뀌셨겠지만, 뭔가 아주 처음에 어떤 마음들, 되게 순수한 마음,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기대감이 사실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리 좋아해도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게 막 꼭 뭐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고 뭐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네. 이게 안전하다라는 감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되게 좋아하다가도 열렬히 좋아하다가도 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사실. 그리고 살짝 뭔가 묘한 모습이 보이면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뭔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덕질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좋아하는 일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 사실 그 엄청 사실 행복하잖아요. 좋아하는 순간에는. 근데 그 뒤까지는 장담을 못하는 게 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는 팬들이 어떻게 바뀐다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언니가 보내줬었는데 무슨 유퀴즈에 나온 어떤 배우분이 이제 누구죠? 이준기 배우님이 네. 그런 보셨어요?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자기 자신은 팬들의 어떤 추억 저장소이기 때문에 평소에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신다고. 근데 모든 이제 연예인이 다 이준기 배우님처럼 될 수가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야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제가 왕의 남자의 현장에서 이준기 배우를 만났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았어. 아 진짜요? 언니가 이준기 팬이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헤비 미디어 중독자 약간 이런 그 집안이 또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근데 정말 이 영화는 진짜 한정판이에요. 왜냐면 이런 영화는 자기의 사적 다큐이기도 하고 사적 다큐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덕질 팬 이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영화인데 이런 것들을 감독님이 또 덕질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또 나올 수가 없는 영화이고 그만큼 감독님의 모든 것들이 그 생활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화 연출을 어떻게 꿰어나가는지까지 보여준 작품이어서 정말 인상적인 데뷔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신 분, 여러 번 보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마이크를 좀